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대면 세미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이제 온라인 세미나로 찾아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준비 설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저희 해안여학원이 이제 1991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올해로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정규대학, 패스웨이, 조교학,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고요. 저희의 그 다양한 경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최적에 맞는 학교와 국가를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자, 질문은 뭐 저기 하단 실시간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설명이 하다가 혹시 보고 가능한 대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이제 상위권 미국 대학교 지원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상위권 미국 대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30위권, 뭐 50위권, 70위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입학 조건이 아무래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에 이제 미국 대학을 들어갈 때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시면은 학점 커리큘럼, 곧 그 GPA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비중이 35%로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입학시험. 그러니까 입학시험은 뭐 SAT나 ACT 이런 시험들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추천서, 에세이, 특별활동이 이제 골고루 한 15%씩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학점인 GPA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보통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할 때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을 좀 관리하지 않고 수능 성적을 바짝 올려서 인서울권의 상위권 대학으로 이제 노리는 학생들이 좀 많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SAT 점수가 높다고 해서 상위권 대학을 사실 진학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서 단순히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 여러 가지 역량이나 가능성, 잠재력 등 다양한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학점, 물론 학점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내신 성적, 그러니까 GPA가 좀 높지 않으면 사실 미국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이제 9학년 성적부터 10학년, 11학년, 12학년 성적이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잘 성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보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다른 뭐 비교과 활동,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잘 하더라도 막상 성적이 GPA가 3.0이 아니라 2.5가 된다면은 이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사실 무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뭐 자사고나 아니면은 명문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 한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지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막상 GPA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은 상위권을 지원하는 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표에서 좀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의 이제 하버드, 아이비리그 이런 명문 학교들은 웨이티드 기준으로 3.9에서 4.0, 4.1, 뭐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4.23까지 굉장히 높은 GPA를 요구하고 플러스로 이제 SAT까지 같이 요구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비교과 활동들, 에세이, 추천서까지 다 들어가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단순히 또 GPA만 높다고 해서 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부 이제 미국에서 공립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환학생으로 이제 공립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좀 수준이 조금 낮은 그 사립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가서 좀 쉬운 과목 듣고 4.0을 딱 받으면은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목들 자체가 굉장히 쉬운 수준의 과목으로 중심으로 4.0을 받게 됐을 때 명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을 사실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어떤 표냐면 미국의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보스턴 컬리지에서 어떤 입학 요인으로 학생들을 뽑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학업 난이도, 리거 오브 세컨더리
스쿨 리코더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학생이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느냐. 여기서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AP 또는 아너스 과목 이런 과목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그 많이 들은 그 과목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왜냐면은 일반 웨이티드의 일반 GPA에서는 4.0 기준이긴 하지만 AP 과목이나 아너스 과목은 기본적으로 4.5, 5.0이기 때문에 그것을 웨이티드로 해서 5.0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보셨던 4.1이니 4.2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단순히 내가 너무 쉬운 고등학교에서 쉽게 이제 GPA를 굉장히 높게 받는 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서라도 내가 혹시 학교에서 AP가 뭐 한 3개, 2개 굉장히 적게 개설되면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이제 미리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카운셀러 선생님이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내가 이제 학업 수준이 많이 뛰어나니 여러 가지 많은 과목들을 듣겠다라고 해서 AP는 최소한 3개, 4개, 5개 이상은 좀 듣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AP는 내가 또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을 들으려면은 그 선행 과목이 또 이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11학년, 12학년 때 와서 내가 AP를 갑자기 이제 선택하고 싶더라도 학교에서는 이제 못 듣게 하니까 만약에 지금 자녀가 좀 어린 나이면은 7학년, 8학년, 9학년 때 이때부터 과목들을 좀 선행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늦어도 10학년이나 11학년부터는 AP를 한두 개씩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얼리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미국 명문대학들은 사실 11학년까지 성적으로 일단은 입학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1학년 때까지 AP 성적이 없거나 학생의 성적이 부족하게 되면은 학생을 뽑는 데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12학년 성적을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면 다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바로 SAT와 ACT인데요. 이 표는 좀 보시면은 주로 이제 파란 표시로 된 거는 주로 SAT를 중점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주로 ACT를 이제 보는 학생들이 많은 분포된 지역인데요. ACT가 이제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중부 지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ACT를 필수 과목으로 이제 선정하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 특히 이제 중부라고 하면은 저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긴 한데 뭐 위스콘신이나 미네소타 이런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ACT를 이제 필수로 이제 보통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흔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나 텍사스나 이런 지역들, 시카고나 이런 지역들은 거의 SAT 중심으로 사실 하긴 하죠. 사실 SAT는 2016년 이제 뉴 SAT가 되면서 SA가 이제 옵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UC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SA를 필수로 제출하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명문대학들도 SA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SA 옵션으로 이제 내가 안 해도 물론 예전에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옵션이다 보면 학생들의 대부분은 옵션이면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UC까지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은 SA는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작년에 그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SAT나 ACT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명확하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SAT를 못 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시험을 치려고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막 시험이 계속 취소되고 그게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소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SAT가 이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학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려운 과목 그리고 그 과목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들었느냐 이제 그거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아니면은 뭐 에세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평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AT나 ACT 점수가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SAT의 점수 유효 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당장 뭐 8월이나 10월, 11월 시험이 아니라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미리 이제 시험을 보고 점수대가 한 1,400점에서 1,500점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제출하면 당연히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네, 그 점수로 사실 더 평가를 하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점수를 내지 않는 이거는 사실 정말 이례적으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11학년이나 10학년 학생들은 SAT를 이제는 뭐 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왜냐면은 미국은 상황은 아시겠지만 뭐 백신도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있고 또 치료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곧 올해 안에 좋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SAT 공부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AT와 ACT 시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로 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뭐 SAT나 ACT 시험 자체 둘 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SAT가 조금 더 길고 ACT가 좀 시간은 좀 짧아요. 그래서 SAT가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고 ACT는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아무런 준비가 안 되거나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갔을 때는 굉장히 촉박하게 제대로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SAT나 ACT 모두 미국 교과 과정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은 또 충분히 이제 시험을 풀 수 있고 영어 해석이나 또 이런 부분이 문제 없는 학생들 그리고 또 사실 가급적 그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SAT를 하냐라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영어가 사실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SAT를 바로 시작했을 때 미니멈 점수 뭐 400, 400, 800도 겨우 사실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토플 리딩 파트에서 24, 5점 정도. 그러니까 이걸 환산 점수, 전체 점수로 보면 거의 한 100점 가까이, 토플이 한 90점대 후반에서 100점, 아니면 특정 리딩 파트만 한 80, 아니, 24점 이상 정도 되면은 좋은 성적으로 이제 그 SAT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시면은 뭐 리딩, 그 다음에 라이팅, 수학 이게 다양한 부분 시간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요거는 이제 그냥 표로 한번 참고하셔서 넘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미국의 이제 명문 대학들은 얼마의 점수를 사실 받고 갈 수가 있느냐? 대략 한번 그래도 이제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점수를 돼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US 유스 랭킹에서 한 24위 정도까지, 왜냐면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앞에 뭐 한 학교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그 명문 출대 UCLA나 뭐 UC 버클리, USC, 미시간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25% 있고 75% 스코어가 있고 에버러지 SAT 스코어가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보통 이제 좀 흔히들 좀 잘못 보는 게 앞에 25% 점수를 가지고 내가 1460이면 프린스턴을 지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실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사회 배려자나 좀 소수 인종, 마이너리티 인종 그쪽에서 이제 없는 부분이고 한국 학생은 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75%에 해당되는 1570 이걸 준비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사실 이 1530에서 1570 이걸 준비하려고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 정도를 맞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700 후반도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어 파트는 800 맞기는 거의 사실 쉽지 않고 사실 700 맞는 것도 굉장히 사실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꾸준히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이나 작문 연습을 꾸준히 사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1500이 아니라 1400 맞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일부 SAT 학원에서나 일부 이렇게 모의 시험으로서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갭이 거의 한 100점 이상 차이 난다고 하면은 한번 SAT 학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내가 점수가 얼마나 맞느냐
이 부분도 사실 좀 잘 염두에 두셔서 이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AT 시험은 뭐 1년에 보통 한 해외에서 볼 때랑 그다음 미국에서 볼 때랑 횟수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 사실 1년 전체 봤을 때 한 3번, 4번 이상을 사실 보지 않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시험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시험을 한 3번, 4번까지는 그래도 이 학생이 이제 점수가 향상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나 너무 많은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을 때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한 서너 번 정도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특별활동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학점 관리, 그 다음에 SAT 준비를 이제 잘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입학사정관들은 단순히 이 학생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대학에서 원하지 않거든요. 미국 대학들은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모든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써야 되는 항목들이 사실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한 5개까지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학교 내에서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물론 월드 랭킹 월드 뭐 무슨 컴피티션에서 나가는 건 거의 없겠죠. 대부분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하는 뭐 이렇게 그 수상 내역들을 보통 한 5개까지 적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개 항목의 이제 스포츠나 봉사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UC하고 이제 UC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하고 커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커먼에서는 뭐 스포츠나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냥 합쳐서 10개라서 그 어떤 횟수의 제한 자체는 없는데 근데 이제 UC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부분하고 봉사활동, 그러니까 발런티어 쪽이 5개, 5개로 사실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여러 대학을 지원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은 좀 내가 어떤 방향으로 UC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봉사활동이 너무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고려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동들은 사실 크고 임팩트 있는 뭐 세계대회나 국가대회 한두 개 나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일단 그 항목들을 다 이렇게 꾸준히 했다라는 걸 적어야 되기 때문에 9학년부터 또는 10학년부터 꾸준히 했던 거,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12학년 때 지금 와서 내가 뭔가 뭐 팀을 조직해서 거기서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좀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을 수가 있는 에세이인데요. 자, 에세이는 요즘에 뭐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에세이가 있는데 뭐 주제는 사실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 기본 주제는 거의 유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한 8월 달에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은 물론 그 전부터라도 이제 오픈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한번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커먼 애플리케이션의 주제는 7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학별로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8월 초에 바로 이제 오픈을 하고 그 대학별 주제를 빨리 이제 찾아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대학들이 이것만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대학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7개는 아니고 5개고 그 5개 중에서 한 개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C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캘리포니아의 UC 계열들의 학교들은 반드시 UC 어플리케이션만 지원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에세이가 한 개가 아니라 8개 중에서 4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먼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UC를 쓴다면은 반드시 이제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커먼 에세이를 쓸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에세이 자체에서는 뭐 액티비티하고 꼭 연결을 안 해도 되지만 물론 연결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서플리멘탈 에세이에서 본인의 활동하고 연관시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특히 탑 100위권 대학들은 학생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굉장히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성적이라는 것은 사실 딱 보이잖아요. GPA, 그 다음에 SAT 점수, 그건 딱 보이는데 그러나 학생의 그 보이지 않는 학생의 열정, 꿈, 뭐 미래, 학교에 대한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관심사 이런 거는 사실 에세이에 녹여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대학을 정말 꼭 가고 싶고 또 이 대학을 가서 거기서 어떤 공부와 또 이 대학에 대한 그 기여도 그 다음에 나의 꿈, 내가 앞으로 이제 뭐 이 대학과 이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까지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참고로 그냥 저희가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 올해 주제 7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커먼 앱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두 7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소 250자에서 650자까지 이제 작성할 수가 있고 최대는 650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첫 번째 주제인 그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나를 만들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생각해라. 요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선택하는 에세이인데 뭐 꼭 이거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두 번째인 내가 도전하고 좌절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뭐 두 번째 써도 되고 아니면은 세 번째 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념이 흔들리거나 도전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다음에 뭐 지적 도전, 연구 질의, 윤리적 딜레마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인 성장과 또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발시키는 성취 사건, 뭐 깨달음에 대한 논의. 그 여섯 번째는 학문이든 교과 외의 액티비티에서 자기 열정과 에너지 쏟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활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보시면 주제가 이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유 주제로 본인이 이제 특별한 경험이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 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또 일곱 번째 이거를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에세이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면 미리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년도 주제를 한번 알고 이거에 관련해서 내의 액티비티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데드라인 맞춰서 딱 쓰려면 되게 안 나오거든요. 최소한 말씀드렸던 8월은 하거나 아니면 그 전년 지금 아니, 겨울이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을 해서 11학년 학생들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네, 지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커먼 앱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900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이 커먼 앱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의 커먼 앱으로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이비리그나 뭐 스탠퍼드, 시카고, 칼텍, 존 홉킨스, 노스웨스터, 밴더빌트, 라이스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의 연세대, 언더우드, 홍콩 HKU, 싱가포르 예일, NUS, 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일부 대학들도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아시아권까지 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을 커먼 앱으로 쓰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아까 봤던 그런 에세이와 서플리멘탈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코올리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한 137개 대학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UIUC, 어바나 샴페인이나 뭐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나 아니면은 UT 오스틴, 텍사스 A&M, 유덕 뭐요 정도의 대학이면은 사실 또 콜리션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UT 오스틴이나 A&M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 텍사스라는 자체 앱으로도 지원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유덕이나 러커스나 UIUC까지 같이 쓰려면은 오히려 또 컬리션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주제나 그걸 맞춰서 그 방향으로 이제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이제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U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체 원서를 또 쓰고 또 이제 한 개 원서를 쓰면서 9개 대학에 모두 다 이제 지원을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UC 원서는 이제 앞에 커먼도 쓰고 또는 콜리션도 쓰고 이제 UC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다양하면은 이제 최대 3개까지 또는 그 이상도 이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잘 짜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 자체 원서로는 이제 콜리션이나 커먼앱에 포함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칼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 대학들 30 뭐 한 4-5개인가요? 그 학교와 조지타운, 뭐 MIT 이런 학교들은 자체 어플리케이션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잘 유의를 두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이제 일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주립대학교들은 사실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텍사스나 뭐 펜스테이트나 이런 학교들. 근데 또 그런 학교들도 대부분 콜리션이나 커먼앱을 또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대학들 뭐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쓰기 때문에 그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를 한번 뭐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원 시기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미국에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얼리, 레귤러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많이 보는데 기본은 얼리는 이제 11월 1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레귤러는 1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대학마다 이제 요 얼리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뭐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도 1월 1일이 꼭 아니고 뭐 1월 3일이나 아니면은 뭐 1월 2일이나 1월 15일이나 학교들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이제 그 해당 학교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얼리도 이제 디시전하고 이제 액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얼리와 액션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디시전과 액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디시전은 내가 그 학교에 합격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다른 학교는 못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합격하더라도 그 학교 꼭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기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하세요. 물론 이제 뭐 액션 안에서도 뭐 싱글 초이스가 있니, 리스트릭티브 리뷰가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그대로예요. 싱글 초이스는 말 그대로 하나의 특정한 학교. 여기 보시면 프린스턴이 그런 예죠. 이 학교만 사실 지원을 해야 되고 이 학교를 다른 학교는 얼리 액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립대학교인데 다른 사립대학교는 이제 못 쓰는데 다른 주립대학교는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스탠퍼드 자체가 워낙 사실 학교가 랭킹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스탠퍼드와 유사한 등급에 있는 학교들은 유사한 등급의 학교는 지원하지 말고 스탠퍼드만 지원해라 뭐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많은 명문대학들을 사실 지원하고 얼리로 지원하고 싶더라도 사실 이런 제한 사항들은 미리 사실 파악을 하고 지원하시는 게 사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레귤러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레귤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UC예요. UC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아니라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뭐 얼리도 없고 뭐 레귤러도 없고 그냥 11월 30일로 딱 끝나는 거라서 다른 학교하고는 좀 차이를 두고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지원을 하더라도 12월 SAT 시험은 이제 보고 1월에 리포트 해도 되니까 SAT가 꼭 12월에 이제 안 보고 물론 이제 뭐 8월이나 10월, 11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리포트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은 12월까지도 점수 제출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제 롤링으로 보는 학교 또는 뭐 롤링 이후에라도 이렇게 수시로 이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지원하고 거의 한 뭐 6주 안에 대부분 결과들이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요 다음 편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위권 대학은 요 정도로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중위권 대학
대한 지원과 이제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이 여러 가지 사실 준비할 사항들이 굉장히 사실 많다고 하니까 뭐 중위권 대학은 그에 비해서 조금은 사실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위권 대학은 이제 아무래도 이 GPA 자체가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일단 최소 조건이 3.0 이상이면은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내신 등급으로는 한 4등급 정도. 예, 이것도 보통 중3부터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고1부터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플 점수도 뭐 100점 이상 이렇게 높은 점수도 아니고 한 80점, 뭐 79점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패스웨이 전형이라고 해서 요거는 최근 한 10년 전부터 한 랭킹 한 7, 80에서 한 100, 한 4, 50위권 정도 대학들이 내신 등급이 이제 3.0이 아니라 2.5 또는 2.75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신으로는 약 한 5등급에서 6등급까지도 이제 받아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원래 그 학교의 다이렉트 전형은 3.0으로 4.0이었는데 특정 학생들을 위해서 좀 내신 등급도 조금 낮추고 토플 점수도 8, 90점이 아니라 6, 70점으로 조금 낮춘 이런 전형이세요. 이런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패스웨이 전형이라는 거는 미국 생활이나 유학 경험이 전혀 없는 국제 학생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조기학을 갔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이제 주재원의 자녀로서 국제학교를 다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나 아니면은 뭐 SAT나 이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이렉트 전형으로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내 고등학교에서 국내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미국 쪽으로 대학을 방향을 틀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이 굉장히 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SAT나 AP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신 등급이 보통 아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4등급일 수 요거는 학교들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생이 이제 내신 등급에 따라서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학교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플 점수는 보통 최저 점수로 뭐 심지어 55점에서 60점도 받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70점인데 거의 평균 한 6, 7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시작일도 딱 8월에 그 가을 학기마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월 학기 또는 5월 학기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입학을 해서 학생이 이제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학업 관리를 일단은 이제 1대1로 과외 수업도 하고 아니면 수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생은 일단은 영어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좀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학생 전담 담당 카운셀러가 학업상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생활 면에서 이 생활 면에서는 심지어는 공항에 이제 픽업부터 그 다음에 뭐 물건 사는 거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처음에 생활하는데 모든 부분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공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까지 재학 기간에 한 2년 정도는 인턴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취업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모든 대학들이 이런 학업 관리, 생활 지원, 취업 서비스를 다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학생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세요. 그러나 패스웨이 전형으로 가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와서 이걸 해주고 또 하나의 또 큰 장점은 장학금까지도 이제 지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 대학만 나와서 이제 만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이 대학을 통해서 한번 점프를 해서 편입으로 더 높은 상위 대학도 이제 편입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입학 서류나 이런 부분들 사실 간단해요. 먼저 이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만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토플이나 아이엘츠 영어 시험은 나중에 이제 입학 전에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상담하고 또 장학금까지 이제 얼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까지 하면은 입학 확정되고 입학 허가서 받으면은 학생 비자 받고 이제 쭉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들은 이제 말씀드렸는 대로 이제
패스웨이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가 현재 아메리칸, 뭐 베일러, 곤자가 이런 학교들이 한 70위권 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90위권 정도의 세인루이스나 어번이나 유타나 뭐 애리조나나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 플로리다, IIT, 그 다음에 뭐 툴사나, 캔자스, 데이턴, UIC, 일리노이, 시카고 이런 학교들이 주로 이제 패스웨이 학교로 이제 원래는 한 3.0 이상 요구되나 한 2.5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상위권 대학들 아무래도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이런 에세이 첨사, 학교 지원, 비자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패스웨이 지원하는 팀은 또 따로 별도로 입학 지원, 장학금, 뭐 합격 이런 부분들 두 팀으로 저희가 해연여학원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의 성적과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은 뭐 내가 사실 모든 좋은 학교를 반드시 사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명문 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은 패스웨이 지원을 가능한 학교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가능할지 두 전형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 02587-4831 또는 카톡 아이디 또 홈페이지에 이제 저희 상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상담 드리고요. 이제 비대면으로 줌이나 아니면은 전화나 이런 상담도 가능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